안녕하세요. 주말식구입니다. 음, 오후에 제가 좀 시간이 없어 갖고 영상을 못 올렸는데 지금 좀 전에 들어와서 좀 하고 영상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음, 우리 장이 오늘 조금 무너졌는데 오늘 저기 나스닥이 계속 지금 하락을 하더라고요. 오늘 장중에. 그리고 지금 야간 선물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까지 이 상황이 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고 계속 요 상태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으로 가면은 내일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다행히도 5시에 마감되면은 새벽에 빨간불로 켜져 있으면은 뭐 또 장이 좀 좋아질 수 있고 현재 상태로는 장은 안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내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장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요런 상태고, 원래 저는 좀 종목 위주로, 차트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하도 뭐 설명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깊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고 또 공부해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거는 뭐 차트 공부하면 차트에 다 스며듭니다. 차트에. 종목이든 어떤 종목이든 다 차트에 다 적용이 돼서 다 이 캔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중간중간에 잠깐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어, 코스피 한번 볼게요. 코스피 좀 보면은 좀 하락 추세선에 있죠. 좀 하락 추세선에 있고 오늘 지금 21선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하람 점선이 있는데 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도 아직 그 상승 추세선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꺾이지는 않았지만 지금 요게 이제 삼각수렴 돼가고 있잖아요. 삼각수렴에서 이제 방향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제 초점에 오면은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이게 뭐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든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만 지금 장 분위기에서는 오르기도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고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락할 염려도 있어요. 이것도 박스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박스권 저점하고 좀 박스권을 그리면은 이 박스권 밑으로 이탈을 하면은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시장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박스권 지켜주고 이 추세선, 그 상승 추세선 있죠?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안 하고 여기서 계속 옆으로 갈짓자라도 행보를 해서 기간 조정이라도 하고 상승을 하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뭐 코스피 무너지면 코스닥도 무너지기가 더 쉽죠. 이것도 좀 삼각수렴하고 있고 대형주 같은 거는 21선을 주로 보지만은 이제 코스닥이나 뭐 이런 거 소형주들은 61선을 보시면 됩니다. 61선 지금 상승 추세선 아직 이탈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삼각스러운 끝점에 와서 이제 방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그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방향이 되겠죠. 그 방향이 결정될 때 대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망이도 짧게 잡고 그 주식 보유도 오래 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수익 나면은 얼른 수익 내고 종목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221선에서 멀어진 종목은 가능한 한 들어가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종목을 주로 하셔야지 이런 자리에서 손실을 덜 먹게 되는데 만약에 멀리 떨어진 데서 하면은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은 진짜 고생합니다. 기회비용 다 날리고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하고 삼성전자 보시면 삼성전자도 뭐 설명했듯이 요거 추세선 위쪽으로 올랐고 요것도 추세선은 이제 다시 그려야 돼요. 추세선이 좀 요쪽 있죠. 그럼 여기 고점이 또 생겼죠. 그럼 여기다 다시 가야 됩니다. 다시 봉우리가 생긴 자리에다가. 그러면은 좀 추세선은 올라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요쪽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새로. 음? 그리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추세선 저점, 쌍바닥 아니면 여기 하고 지은 여기를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이탈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탈해지면은 진짜 급락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매 하여튼 조심하시고 절대 뭐 이 파란 점선 있는 보시면 파란 점선 밑에 있는 종목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종목을 하세요. 가급적이면 돌파하고 여기 골드 나는 자리에서 돌파할 때 그런 데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조 지표하고 이런 선을 그럴 때 잘 활용하셔야 돼요. 오늘 매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매매는 매도 한 건 없습니다. 금요일 날 종가에 들어간 포스코엠텍하고 현대바이오 두 종목만 보유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엠텍은 뭐 예상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서 벌써 조짐이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 볼린저 밴드 위에 상단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설치해 놓은 여기 황금선 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 점선 위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여기 정고점 있는 데만 돌파하면은 급등할 것 같아서 금요일 날 종가에 들어간 겁니다. 때로 먹었죠 오늘. 종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상상만큼 때로 먹었습니다. 이것도 뭐 말씀했듯이 보시면은 뭐 쭉 하락을 하고 뭐 팬데믹 때문에 뭐 이제 골파기는 했지만 다시 올라와서 요 지점을 220선 돌파하고 지점을 뚫었죠. 그러면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선이. 응? 보시면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을 이렇게 돌파할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요일 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지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림을 주죠. 눌림을 주고 220선에서 뱀처럼 왔다 꾸불꾸불 계속 거린다 그랬죠. 꾸불거리다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빵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게 이제 시간적인 거를 버텨야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들어갔으면은. 근데 저는 미리 선침해 안 하고 이제 올라갈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종가에 들어갑니다. 쏠 자리에 근처에 와서 사도 충분히 먹어요. 초보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차트를 볼 줄 알면은 이런 종목 충분히 잡아내요. 물론 여기서부터 돌파해도 들어가도 되고 여기 정고점 봉우리가 생겼죠. 여기도 220선 지지하고 지금 올라와서 행보 한번 주고 슈팅 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는 조금 아깝습니다. 분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추세선 그려놓은데 갭으로 뛰어서 올려놔서 아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겠구나 했는데 후반 들으면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매물대를 여기 한번 음, 처리해주고 여기도 처리해주고 여기도 처리해주고 계속 그랬죠. 근데 아직도 매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크게 늘지는 않아서 내일 한번 더 지켜보고 정리를 해도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팔면 수익이 더 크게 났는데 일단 그냥 놔뒀어요. 앞두고 오늘 상당히 바빴습니다. 오전에 뭐 어? 양지사 뭐 엑센시티 뭐 세원 뭐 이런 거뭐 단탄이라고 뭐 바빴습니다. 바빴고 종목 들어가지 못하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 거 단타하고 있으라고 TSI 같은 건 놓쳤습니다. 이런 거 TSI 같은 거 TSI도 눌림 팍 주고 오늘 딱 양봉으로 나타날 때 한번 쫓아 들어가서 단타해도 되는데 지금 선이 아직 안 깨졌죠. 안 깨지고 지금 파란 점선 위에 있고 그것도 여러모로 지금 나쁜 자리도 아니고 지금 주가 흐름도 괜찮았는데 이걸 좀 놓쳤습니다. 어쨌든 신규로 들어간 거는 알테라 종가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종가에 들어가고 위에 파란 점선 있어도 이 핑크선 있죠 여기 핑크선 있는데 보면은 여기를 좀 돌파를 했길래 오늘 단타로 할까다가 그냥 종가에 여기를 돌파하는지 확실하게 보고 그 다음에 종가에 들어간 겁니다. 종가에서 조금 올랐어요. 볼린저 밴드 위에 있고 종가에 들어가고 SD생명도 종가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어차피 이거는 설명을 드렸죠. 이것도 전에 SD생명도 똑같죠. 포스캠프하고 비슷하죠. 그거 찌르고 여기 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락 추세선에 있고 여기 있는 올라온 지점, 여기 지점 있는 데가 지금 정고점들이 좀 많이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분포되어 있어서 이거 한번 찌르면은 꼭 눌림을 준다 그랬죠. 눌림을 주더라도 222일선 이런 구름대 이런 근처에서 다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하고 지금 이틀째 거래량 줄이고 분봉 줬죠. 그러면 세 번째는 꼭 나타나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 나타나고 내일도 이렇게 뭐 거래량 줄이고 이것도 운봉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농구골대로 간다 그랬죠. 농구골대로 가면은 여기 종가에 부딪히든가 돌파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나타난다 그랬죠.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은 밑으로 따라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런 패턴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패턴을 잘 익혀야 돼요. 이 차트 볼 때는 매매하고 들어가고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패턴도 잘 살펴야 됩니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 번 뭐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올 때 뭐 이렇게 사면은 꼬리 기법으로 해서 파는 자리 얼른 끊고 수익을 내라 그랬죠. 그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계속 음봉 생기죠. 5일선 이탈하면은 양봉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양봉 생기면은 평생 먹고 사는 기법이라 했죠. 그거는 그런 것도 있고 뭐 농구 골대 모양 패턴도 있고 뭐 꼬리 그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5일선 이탈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죠. 다 기억하지 못하고 영상 잘 보시면서 본인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공부하시면서. 또 다날이 오늘 상한가를 붙여냈는데 상한가를 또 안 붙여갖고 조금 애매합니다. 상한가를 붙여야지 갭이라도 뜨고 이렇게 하는데 상한가를 안 붙였기 때문에 내일 또 어, 그거를 조금 내렸다가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쭉 내릴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흐름상으로는 아주 상승 추세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뭐 들어간 거는 별거 없어요. 이 정고점 여기 상한가 정고점을 밑에서 시작했지만 이 정고점을 다시 이탈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응? 이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항상 여기 상한가 가는 이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 상가 종합가로 올랐으면은 상승 흐름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보시라 그랬죠. 이런 것도. 하여튼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매매하고 그다음에 뭐 없죠. 뭐 회원은 회원도 로켓 발선 모양으로 지금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도 패턴이 있어요. 그 로켓 모양으로 음봉에 하고 내일이 이제 중요하죠. 이런 거는 내일이 이 음봉을 담아놓는 상승 패턴으로 나타나든가 아니면 이 음봉으로 나타나는가 이것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봉으로 나타내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요거를 장악할 수 있는 상승 장악형이 있는 캔들 양봉이 나타나면은 정고점 한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 캔들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캔들 설명할 때 이런 잉크형 모양에서 나왔을 때 그 다음 캔들이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고요. 근데 요즘 패턴이 예전에는 이런 하락 잉태형이 나타나면은 보통은 내려갔어요. 이렇게 보통은 내려갔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나타나면은 안 그러면은 양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음봉이 나타나고 있으면은 장악을 안 됐기 때문에 양봉이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뭐 음봉으로 오히려 나타나고 이렇게 반대로 패턴 모양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하락을 멈추는 양봉이 나타나는 건 좋은 거예요. 양음양 패턴으로 음봉보다는 양봉이 좋기 때문에 하고 그 대룡전기 대룡전기도 지금 로켓 모양이죠. 로켓 모양인데
운봉이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운봉이 나타나면은 안 좋아해요. 이렇게 장악을 하면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양봉이 나타나는데 운봉이 나타나면은 흐름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또 내일 또 장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파란 점선 있는데 위에 있고 오일선은 위에 있고 그건 볼린저 밴드를 맞고 떨어져서 모양은 좀 하락 모양인데 내일 한번 더 지켜보세요. 그런 거는 재롱전기는. 그다음에 바이넥스. 바이넥스는 여전히 잘 지키고 있죠. 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핑크선 점선 있죠. 이 핑크선. 이 핑크선 있는데 위에 있고 음, 밑에서는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일 운봉 나오면 깨질 수 있는데 아직 핑크선 있는데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황금선 위에인데도 아직 안 깨졌죠. 여기 황금선 아직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 내일은 이게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줘야 돼요. 양봉이 나오면. 그래야 하락을 멈추고 다시 주가가 좀 우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데 장 흐름이 좀 딱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양봉이 나타나면은 또 홀딩하고 한 번 더 지켜보고 그 다음날에 음봉이 나타나면은 이게 아무래도 하락 추세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일 다행히도 양봉이 이렇게 나타나서 어, 분위기 전환이 되면은 이제 뭐 여기 정고점 한번 돌파할 자리를 보고 이것도 어, 농구 골대 포스트 하나 세우고 농구 골대 모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갖고 여기 근처에 와서 여기 고점 아니면 여기 맞고 떨어지든가 돌파하든가 그렇게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아직 계속 지켜봐도 됩니다. 아직 흐름이 깨진 게 아니에요. 깨진 게 아니고 그다음 오늘 3호 전기에서 피에스텍 이것도 제가 놓쳤는데 단단이라고 이것도 잘 보세요.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요 있는 데서 좀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가 한번 봉우리 만들었죠. 이렇게 봉우리 만들면 여기를 돌파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3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3파. 여기 종가에 들어가도 사실 괜찮아요. 이런 거는 종가에 들어가도. 물론 요 꼴이 다르기 때문에 내일 운봉 거래량 줄이고 운봉 주고 또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내려와도 여기서만 지지되고 아니면 내일 운봉 주면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합니다. 이런 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봉우리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지지되고 그럼 3파동 일어날 때 쫓아 들어가고 이런 데도 못 쫓았더라면은 이 봉우리 정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 다 먹는 거예요. 그런 데서 샀으면 꼬리 빼고 여기까지 해도 한 7% 먹네요. 해서 5% 이상 먹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좀 괜찮은 상황이 뭐냐면은 지금 빨간 선 찌르고 내려왔죠. 지금 이제 부딪혔기 때문에 빨간 선 돌파하려고 한 번 더 시도할 겁니다. 이 빨간 선. 시도하면은 급등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그 급등 나올 때 빨간 선 이탈만 안 하면은 계속 홀딩해도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볼린저 밴드 있죠. 좀 위에 올라왔잖아요. 이 볼린저를 돌파할 때는 항상 거래량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건 볼린저 돌파할 때 거래량 볼 필요도 없어요. 거의 터집니다. 거래량이.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이제 터지고 야, 한번 올라가서 또 조정을 뭐 이렇게 주고 여기 이렇게 주고 다음날 주고 뭐 이렇게 가는 게 모양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랬죠. 안 그러면 두 번째까지 주고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까지 이렇게 주고 세 번째는 꼭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농구 골대 모양으로 간다 그랬죠. 그리고 우선은 중요한 거는 정고점을 돌파하고 여기를 이제 지지되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 농구 골대, 이 농구 골대가 아니라 이 정고점 돌파하고 내려와고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또 쏘든가
바로 쏠 수도 있어요. 이게 몸통이 좀 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앞으로 여기가 깨지만 않으면은 계속 홀딩이 됩니다, 이런 거. 아, 요거를 놓친 게, 이거 나중에 많이 해갖고, 놓친 게 조금 아깝습니다. 뭐, 이거는 이거고, 그리고 대신정보통신도 보면은 이 화살표가 다 떴을 거예요. 화살표가 떴죠? 케이스텍도 화살표 떴을 거예요. 화살표 떠 있죠? 소모전기 화살표. 뜨고, 여기 이 선 갖고 있는 분은 이 점선 돌파할 때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미리 골든크로스 나 있는 상태죠. 상태고, 그리고 녹색선 위에 핑크선이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 흐름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갑니다. 아, 이거를 놓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그리고 MS 오토텍도 지금 계속 지금 숨지기고 있죠, 이것도. 보세요. 그래, 지금 시세 주고 내려와서 쭉 옆으로 좀 행보하고 있습니다. 좀 구름대 좀 위에 있고 하니까 이것도 거래량 터지면 쏩니다, 이것도. 잘 보세요. 여기가 정고점이죠. 여기 정고점만 돌파하면 이것도 또 한번 쏘는데, 그럼 여기 계속 좀 보시면은 꼬리 달면서 왼쪽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물만 이제 소화하면은 그냥 쏩니다, 이것도. 그때 그렇고, 영신산업은 저번 때 이 흐름이 안 좋아져갖고 흐름이 완전히 안 좋아지죠. 이제 저점에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내일 이 주가가 살아나려면 내일 양봉이 딱 서야 됩니다. 저점, 이 저점 깨지면 급락입니다. 이건 진짜. 저점 있잖아요. 지금 저점 내가 그려놨잖아요. 저점선이 깨지면 지금 쌍봉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내일 깨면은 급락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무조건 양봉이 나타나서 아니면은 보합으로 끝나든가 요 선 있는 데를 꼭 지켜줘야 됩니다. 핑크선 아래에 있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데서 사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시면은 만약에 샀더라도 벌써 흐름이 깨지잖아요. 20일선도 이탈하고 20일선은 만약에 밑으로 그냥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20선 밑에가 우하향이면은 종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영신산업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로 돼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초보자님들 잘 보세요. 꼭 이런 파란 점선 이런 거 없어도 이런 이평선 갖고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기준선 아래 있고 일목균형표 기준선 아래 있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내가 보는 좀 차트를 좀 안 보고 좀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좀 차트로 보고 있는데 저도 막 하다 설명하면 헷갈려요. 저는 내 차트로 주로 많이 보면서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막 하다 보면 저도 막 헷갈립니다. 저는 거의 이 차트 제가 만든 선의로 위주로 했는데 여러분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막 이평선 뭐 이런 것 하고 저는 어디 갔지? 여러분 위주로 이제 이제 뭐죠? 볼린저 상단 뭐 하단 뭐 있는데 솔직히 하단은 볼 필요 없어요. 하단은 볼 필요 없고 상단이 이런 상단도 위쪽으로 이렇게 트는 쪽으로 가서 이런 데서 이렇게 돌파할 때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은 터져요 무조건. 상단 돌파는 나중에 다 확인해 보세요.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할 때는 항상 거래량이 터져 있습니다. 21선이 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서지 않고 계속 우량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양봉이 세워갖고 다시 이 하락 흐름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분봉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당분간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MS 오토텍은 같은 계열이니까 차라리 MS 오토텍을 간신하는 게 나아요. MS 오토텍은 좀 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지고 있으니까 잘 보고. 바이넥스 설명했나요? 바이넥스는 계속 홀딩 전략으로 가셔도 되고, 반대 오티스.
네오티스도 지금 숨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잘 보세요. 이것도 이제 빵 터질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빵 터질 거래량이 딱 들어오죠. 침 찌르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항상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행보하든가 뱀처럼 꾸물꾸물 하든가 물론 21선, 222일선 위에 있으면 더 좋아요. 뭐 밑에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위에 쪽에 있으면서 여기서 하다가 뽕 올라가면은 좋은 거죠. 또 뭐 간지 종목으로 한번 노는 거 잘 보시고 캐리 소프트 이거 저번 때 말씀드렸죠. 이거 돌파하면은 급등할 자리니까 잘 보라 그랬죠. 이것도 며칠 날인가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포스코 엠텍처럼 딱 신호가 온 거예요. 벌써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오고 파란 점선 위에 올라왔고 핑크선 위에 있고 응? 그리고 여기 지금 돌파 금요일 날 해놨잖아요. 올라갈 자리가 딱 있어요. 물론 저는 단타를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뭐 보유하신 분은 내일 상황을 보고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 빨간 선 있나만 안 깨지면은 계속 홀딩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만 안 하면은 계속 홀딩 해도 됩니다. 볼린저 밴드나 5일선 이탈만 안 하면은 금강공은 전부 다 말씀드렸는데 뭐 또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지금 숨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여기서 거래량 한번 들어오고 쫙 지금 거래량 죽이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오늘 지금 하락 추세선을 상승 상승 추세선을 지금 이탈을 했는데 내일 거래량 안 나오더라도 내일 양봉으로 또 좀 올라와줘야 된다. 일단은 여기 황금선 있는데 이탈을 안 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기준선도 이탈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1선도 근처에 지금 와 있고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나타나면 안 돼요. 내일 같은 경우에도 양봉이 나타나야지 주가 흐름이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잠깐 뺐다가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섣불리 매도하시면 안 되고 어찌됐든 간에 주가 흐름은 지금 이것도 숨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 나온 다음에 숨지고 있으니까 또 계속 지켜보다가 이제 뭐 기준선 이탈하든가 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 기준이 있으면은 지금 구름대로 좀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이 구름대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 데서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뭐 섣불리 뭐 매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는 뭐 옆으로 좀 잘 행보하고 있다가 대신에 장대 거래량 터지고 장대 음봉으로 나오는 건 나와야 됩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음봉으로 나오는 거는 그렇게 단봉으로 계속 생기는 거는 뭐 크게 염려할 거 없어요. 왜냐면 거래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직 뭐 사고 하는 사람도 많은 것도 아니고 사고 잘하는 사람도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요 핑크선 위에 빨리 돌파를 해줘야만이 주가가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파란 점선이 계속 지금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계단 위로 내려오는 게 안 좋은 거예요. 파란 점선은 계단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 겁니다. 이런 것처럼 계단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또 계단 위로 올라가면 또 위로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계단 위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음, 인버스도 잠깐 하다가 나왔죠. 내일은 인버스 더 올라가겠네요. 내일 장 흐름이 안 좋으면. 어쨌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막 떻게 보면 뭐 두섭이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221선 근처에서 항상 매매를 하시고 거기서 종목이 떨어져 있는 종목은 가능한 한 들어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응? 220선 가까이 있는 거. 이런 거면은 조금 더 하락해주면 시나리오를 딱 그래서 좀만 더 내려오면 진입하겠다. 이런 데서 들어가지 말고. 근데 여기서 안 들어오고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거는 패스하세요. 이 종목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응? 그러니까 이 222일선 근처, 응? 아니면 60일선이 잘 받쳐주고 있나. 응? 조금 오래 두고 가는 사람들은 이런 추세 방향을 잘 보시면 돼요. 안 타는 사람들은 뭐 크게 얘기할 거 없어요. 5일선, 10일선, 20일선 갖고도 지지되느냐, 뭐 얼른 수익만 나면 파는 게 단타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쓸 거 없고 직장인 분들이나 주식 초보자님들은 그런 게 연연하지 마시고 응? 종목 한번 볼까요? 오늘
전일 대비 등락로 산을 보면은 센트럴 바이오. 센트럴 바이오도 이렇게 주가가 흐름이 220선 근처에 왔잖아요. 이렇게 쭉 주가가 내리고 전체 보기로 하더라도 시세 주고 쫙 내려왔잖아요. 그럼 220선에 내려왔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이 근처에서 한번 지지 반대쯤. 그럼 첫 번째 돌파하는 거잖아요. 내려와 갖고 첫 번째 돌파하면 들어가고 만약 못 들어갔으면 오늘 같은 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환기 종목이죠. 주식 초보자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올라가고 파란 점선이 있는데 이것도 알려드렸죠. 파란 220선 있는 근처에서 만약에 뭐 이런 데서 하면은 5일선이 첫 번째 올라서고 두 번째서 요게 양봉이 세기 전까지는 이 5일선 흰색이 돌아서지를 않아요. 양봉이 생겨야 돌아서거든요. 5일선에 올라서도. 그래서 두 번째 캔들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5일선에 올라왔을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5일선이 가면은 이 5일선 위에 양봉이 이렇게 처음에 딱 올라와요.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여기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다시 음봉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5일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양봉으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돌아서려면은 응? 요 5일선이 이런 식으로 돌아서려면은 양봉이 또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그럴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캔들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림은 요즘 올라섰죠? 양봉이 생기니까 이 선이 돌아선 거예요. 돌아선 데다가 21선도 돌파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만약에 환기 종목은 아니었으면 들어갔다 치면은 단타 먹고 충분히 나와요. 이런 걸로 이렇게 단타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11선도 여기 11선도 있어서 11선도 돌파하고 그러지만은 기본이 이거예요. 5일선이 그런 것도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봉이 5일선을 올라서는 양봉이 딱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음봉이 생겨갖고 밑으로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양봉이 5일선 위에 있는 양봉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물론 이거보다 이 종가보다 더 큰 양봉이 생기는 게 좋죠. 그러면은 5일선이 이렇게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5일선이 깨질 때까지 두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계속. 그럼 21선까지 올렸었죠. 그럼 20선이 올라가면은 21선에 올랐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21선에 이렇게 올랐으면은 21선 올라갔다가 21선 밑으로 다시 내려와요. 왜 그러냐면은 바닥을 한 번 더 만들기 지금 외바닥이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좀 힘들게 어떻게 시간을 한번 마련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좀 외바닥이잖아요. 쭉 내려갔다 바닥 한번 찍고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21선 위에 올라오면은 물론 좀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어요. 무조건 21선 다시 내려와요. 아니면 21선을 지지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21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 뭐 이런 거 안 가르쳐 드리는 건데 21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요 21선 연장이라 그러세요. 근데 좀 21선 올라탔죠. 그러면은 좀 더 가도 뭐 상관없어요. 좀 더 가고 뭐 좀 더 가고 해도 20선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든가 아니면 요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지지받고 그렇게 올라가든가 좀 밑에 내려와서 올라가든가.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외바닥이잖아요. 외바닥. 외바닥은 쌍봉도 마찬가지야. 응? 고점이 하나 봉우리 하나 형성이 되면은 쌍봉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랬죠. 이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이 한번 생기면은 땅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내려올 때가 또 맥점이에요. 들어가는 자리예요. 21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5일선은 그렇게 해서 5일선이 깨지면 계속 들어가도 되고 그러면은 21선 올라가기 때문에 5일선도 깨지겠죠. 당연히 21선 깨지면서. 그러니까 5일선, 21선 다 깨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바닥 잡고 다시 양봉 나타나고 5일선 아까식으로 5일선 올라서고 두 번째 양봉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들어가면은 이 21선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돌아서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물론 이 61선 위에 있어야 되겠죠. 60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려면 61선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뭐 일종의 이제 뭐 고수들이 하는 기법 중에 하나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선 하나도 솔직히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차트 보는 요령이라든가 이평선만 3개든가 장기 이평선 갖고든가
단타를 하든 장기를 하든 간에 이평선만 갖고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는 이제 고수가 됐을 때 고수가 됐다는 거고 여러분은 아무래도 그런 게 지금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 지표도 잘 보시고 이 거래량, 응? 그다음에 이평선이 확실하게 이렇게 돌아서고 위에 있는지, 그다음에 아직 이런 구름대도 돌파를 안 했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구름대 밑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 했죠. 이런 돌파해서 나오는 자리에서 한번 올랐으면 눌러준다고 이것도 구름대 돌파하면은 한번 올라갔다가 눌러준다고 그 눌러줄 때 들어가면 돼요. 이것도 구름대 나오면은 1파라 그랬죠. 상승 1파. 한번 1파 나오고 그다음에 눌러줬다가 상승 3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상승 3파 자리 잡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응? 꼬리 달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 한번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내려오고 여기 정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패턴은 불변이에요, 불변. 진짜로. 내가 진짜 오랫동안 10년 넘게 했어도 불변입니다, 불변. 내가 공부했어도 뭐 그런 거 깨우치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지금은 뭐 그런 거 안 봐요. 그런 거 보지도 않고 빨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보조 지표 뭐 이런 거를 사용해서 빨리 매매를 하려고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만든 거는 확률. 이 주식은 확률 아니에요. 확률이 높을수록 수익이 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빨리 왜냐면은 단타라든가 뭐 장기 같은 거는 뭐 어차피 우량주를 하기 때문에 그 단타하는 경우에는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 보조 지표라든가 이런 수식 이런 거 뭐 검색식은 뭐 할 거 없이 그래서 그런 검색식 뜨면 얼른 차트 보고 아 이런 화살표가 떴나 그리고 화살표 떴으면은 지금 주가 위치가 어딘가 그거를 확인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음? 자랑을 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보시면은 제 이렇게 수익 나는 걸 한번 보면은 다른 분 뭐 전문가들은 뭐 이전에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것만 얘기하지만은 저는 미리 선춤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응? 그리고 설명할 때도 그전 이전 거를 감고 최근에 내일이 오를 건가 말 건가 그런 상황을 주로 얘기하지 다른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전에 있는 거 갖고 뭐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치우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내면서 아 여기 내려왔으니까 이제 살 때 됩니다. 아 그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전문가 아니라도.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있는 위치에서 이게 올라갈 건지 안 할 건지 예측하고 물론 실패하면 바로 끊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문가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막그 말씀을 이제 영상 끝에서 일부러 영상 끝에 쪽에다가 그 종목들을 이렇게 관심 종목을 쭉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 설명할 중에 못 튄다 그러면은 좀 시간이 걸렸었지 그 자리에서 거래량 터지면 바로 튀어오르잖아요. 거의 튀어오르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켜봤겠지만은. 지금도 지금 몇 종목이 지금 튀어오를 지금 잘 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그거는 안 해도 이제 지금 최근에 가르쳐 준 것만 해도 지금 벅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몇 종목도 있어요, 또. 한번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이 대웅제약 같은 것도 오늘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지금 들어가서 그렇지 이게 지금 그전부터 이것도 오늘 단타를 했는데 이 여기 보세요.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좀 세력이 빠져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숨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시세 주고 응? 시세 주고 쭉 지금 하락을 하고 220선 근처에 왔잖아요. 200선 근처 보세요. 이게 220선 근처에 딱 왔잖아요. 이 종목이. 어? 이런 데서 잡으면은 이렇게 먹는 거예요. 물론 주가가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하기 힘들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다 이거 해요. 전문가들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간다고요. 220선 근처에 지금 하락 주고 가격 조정 주고 시간 조정 주고 그럼 220선 근처에 뭐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근처에 왔잖아요. 이 근처에 왔으니까 요런 근처에서 한번 1차 매수 들어가고 또 내려가면은 2차 매수 들어가고 근데 오늘 거래량은 터졌잖아요. 터졌는데 이것도 지금 오늘 음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왼쪽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거래량이 터졌죠? 그럼 요것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것도 계속. 이제. 그러면 거래량 계속 줄이겠죠. 줄이다가 또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응? 꼬리 하나 이렇게 달고, 그러면 왼쪽 매물 또 한번 소화하고 또 한번 내려주고, 계속 몇 번 이래요. 이런 것도 이제 올랐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랐으면은 딱 들어가는 거고, 이런 파란 점선 또 올라서고, 여기 군대 같은 거 올라서고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소장님도 이런 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런 데를 이렇게 빼기도 하거든요. 이제 골파기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골을 파면은 이쪽 매물을 손절 다 치게 돼 있거든요. 골 파면은. 그럼 이쪽 매물을 이런 골파기에서 다, 먹거든요. 그럼 골파기 한번 쫙 해갖고, 이렇게 쭉 패서 이렇게 골파고 그렇게 다시 오려면은 여기서 한번 삐퉁 쏘고 꼬리 한번 달고, 그 다음에 또, 하락시키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또 다시 올라가죠. 그럼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면서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어요. 거래량만 쭉쭉이지. 오늘 거래량 한번 터졌으니까 또 이제 밑에서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고. 이거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여기 정고점 있죠, 여기 정고점. 여기를 돌파할 때 들어가도 안 늦어요. 왜냐면 구름대 나와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더 좋게 올라가려면은 고를 한번 깊게 파줬다가 올라가면은 쫙 올라가요, 이런 거는. 옆으로 행보 좀 주다가 주가가 여기 있는 것까지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만약에 고를 파면. 이런 것도 간지 종목에 넣어놓고 있으면은 언젠가 신호가 온다고요. 요 종목 말고도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SD생명도 제가 말씀드렸죠. S생명도. S생명 오늘 또 찔렀죠. 220선인데도 올라가고 찔렀죠. 그럼 뭐예요? 하락시킨다 했죠. 하락시키잖아요. 하락시키면 이 근처에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틀 거래량을 줄였으니까 내일 거래량 터뜨리면서 또 한번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옆으로 더 간 다음에 또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 번 설명드렸죠. SD 생명과 전에 영상에서도. 그리고 이런 것도 간식 종목에 넣어놓으면은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캐리소프트처럼. 캐리소프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종목 분석하면서 꼭 간종에다 넣고 잘 살펴보라 해서 그거 귀담아 안 듣는 사람은 다 놓치는 거예요. 아이, 다시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꼭 성투하시 바라고, 오늘 야간 선물 지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여러분도 꼭 그 선물 지수가 빨간불이 켜졌는지, 계속 파란불인지 잘 확인하시고 내일 보수적으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투하세요.